새벽 5시, 광저우의 어느 인력시장.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거리에 한 남자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그와 똑같은 자세로 앉은 수십 명의 사람들.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공장 트럭이 오는 길목이죠. 트럭이 오면 그래서 누군가 여기 5명 하고 외치면 그제야 오늘 하루치 밥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트럭은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담뱃불을 비벼 끄고 다시 빈손으로 집을 향해 걷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던 것처럼요. 이 남자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에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분노할 기운조차 남지 않은 얼굴.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통계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빈 표정 속에 있거든요. 오늘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하루팔 위안, 한 달 400위안도 안 되는 돈, 5억 5천만 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 솔직히 저도 처음엔 에이, 과장이겠지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하나하나 들춰볼수록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가난한 시골 마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쩍번쩍 빛나는 대도시,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보고 나면 그 화려한 중국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그 충격적인 숫자부터 가볼게요. 8위안. 우리 돈으로 1,500원쯤이에요. 편의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그런데 도시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감이 마르고 일당이 깎이고 깎이다 보니 손에 쥐는 돈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한 달로 치면 400위안, 7만원, 8만원이에요. 자, 상상해보세요. 도시에서 반값 내고 끼니 때우고 차비 쓰고 한 달 7만원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산다가 아니에요. 버틴다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5억 5천만 명은 또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몇 년 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총리였던 리커창이 카메라 앞에서 폭탄 같은 말을 던졌어요. 중국에는 월 수입이 1,000위안 안팎인 사람이 6억 명 있다. 1,000위안이면 우리 돈 19만 원, 한 달에 19만 원이에요. 14억 인구 중에 6억 명이 거의 절반이 한 달 20만 원도 못 버는 삶을 산다고 그 나라 2인자가 직접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중국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난한 게 내 탓이 아니었어? 하고 깨달은 거죠. 화려한 상하이 야경, 푸둥의 마천루, 그 반짝이는 불빛 뒤에 가려진 진짜 중국의 얼굴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의 그 숫자들은 이 거대한 그늘을 압축한 표현이에요. 누구는 6억이라 하고 누구는 5억이라 하고 정확한 수치는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 수억 명이 한 달 몇십만 원으로 버티고 있고 그 삶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시골이 아니라 가장 잘 나간다는 도시에서요.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갸웃하게 되죠. 아니, 중국이 지투잖아. 우주에 로켓 쏘고 전기차로 세계를 휩쓸고 곳곳에 고층 빌딩이 솟구치는 나라잖아. 근데 왜 도시 노동자가 한 달 몇십만 원으로 살아? 이 모순.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지금 중국 도시의 골목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봐야 해요. 먼저 임금 체불 이야기. 이건 듣다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미국 자유유아시아 방송과 에포크타임스가 집계한 걸 보면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딱 2달 사이에 중국 전역에서 임금 체불 시위가 60건 넘게 터졌어요. 21개 성과 지방에서요. 공장, 건설 현장, 학교, 병원, 아예 업종을 안 가립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숫자보다 그 안에 사람들 이야기가 진짜예요. 광둥성 선전시,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중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그 도시. 화웨이와 텐센트의 본거지죠. 그 첨단 도시 한복판에서 한 가전제품 서비스 업체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달라며 무려 9시간을 농성했어요. 9시간을요. 퇴근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저 내 돈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를 위해서요. 산둥성에서는 계약직 교사들이 6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대요. 6개월.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칠판에 글씨를 쓰고 집에 돌아오면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었을 그 선생님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간수성의 한 공립병원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달 월급이 1,300위안인데 그것마저 4개월째 성과급을 못 받았어요. 1,300위안이면 25만 원이에요. 밤새 환자 곁을 지키고 사람 생명을 손에 쥐고 일하는 간호사의 한 달 월급이 25만 원. 그마저도 제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그 간호사의 목소리가 저는 자꾸 귀에 맴돌더라고요. 산둥성 칭다오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8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아 파업했어요. 8개월. 매일 새벽 첫 차를 몰고 수백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면서 정작 자기 가족 밥값은 못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파업을 힘으로 진압했답니다. 돈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눌러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정말 저절로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분노가 한 점으로 터진 사건이 있어요. 스촨성 이빈시. 어둠이 내려앉은 방직 공장 앞에서 한 남자가 공장장과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몇 달째 밀린 월급,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돈. 말로 안 되니까 결국 그는 라이터를 켰어요. 불길은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고 진압하는 데만 37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액 수십억 원? 자,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그 방화범을 욕했겠죠.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인터넷에 이 사건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못 받았다는 돈이 800위안, 단돈 15만 원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그를 800형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단돈 15만 원에 인생을 거는 한 남자의 절박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자 당국이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어요. 그 사람 3월 월급이 4,000위안 이상이었고 밀린 5,370위안도 다 정산해줬다. 그러니까 800위안 떼먹은 거 아니라는 거죠. 한술 더 떠서 800위안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 3명을 잡아다 구류의 벌금까지 때렸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돈을 다 줬다 쳐도 왜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정부 해명 대신 불지른 사람 편을 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똑같은 불이 이미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 나도 저러고 싶었어. 진실이 800위안이든 8,000위안이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불길은 한 공장의 불이 아니라 수억 명 마음속에 쌓인 분노의 불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한 사회의 밑바닥 감정이 이미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다는 신호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두 가지 큰 물결이 한꺼번에 덮쳤어요.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 또 하나는 부동산 붕괴입니다. 먼저 무역전쟁. 아까 그 광저우 인력시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한국 취재진이 직접 가봤더니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노동자 구하느라 시끌벅적했을 그곳이 텅 비어 있었답니다. 어쩌다 옷 공장에서 사람을 구하러 와도 부르는 일당이 처참해요. 옷 한 벌 만드는데 25위안 주던 게 이제 15위안, 3,0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하루 10시간을 꼬박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한 달 반값도 안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옷이며 장난감 공장 주문이 뚝 끊긴 거예요. 광저우는 쉬인 같은 초저가 패션 플랫폼 하청 공장이 빽빽한 곳인데 미국행 수출길이 막히니까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한 의류 공장 노동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해외 주문이 분명 줄어들 거고 그럼 저는 일자리를 잃겠죠. 미래를 묻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실직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담긴 체념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집니다. 게다가 쉬인 같은 기업들은 아예 공장을 동남아로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대요. 일감도 줄고 그나마 남은 일자리마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빠져나가는 거죠. JTBC 보도엔 더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요. 하루 4만 원짜리 일용직도 이제 없다. 도시에서 막노동으로라도 버티던 사람들이 이젠 그 막노동 일거리조차 못 구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줄을 섰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영상 맨 처음에 그 빈 표정 기억나시죠? 바로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뿌리 부동산이 있어요.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던 게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헝다 사태 이후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죠. 부동산이 죽으니 건설 현장이 멈추고 현장이 멈추니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어요. 통계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건설업 종사자가 1년 새 76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감소율 13%.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어제까지 철근을 나르던 손이 오늘은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지방정부의 돈줄이 마른 거예요. 자, 오늘 제목에 중공 돈줄 말랐다고 적은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땅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토지를 개발업자한테 팔고 그 돈으로 도시를 굴렸죠. 그런데 부동산이 죽으니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곳간이 텅 비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부 도시는 재정이 바닥나서 버스 운행을 멈췄고 공무원 월급까지 못 주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심지어 수도 베이징조차 공무원 임금을 깎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무원이요, 중국에서 철밥통이라 불리던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시키고 싶어 하던 그 안정의 상징, 그 철밥통마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배가 물이 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막막하죠. 여기서 중국 국민들이 진짜 분통을 터뜨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런 말이 돕니다. 우리는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깎이는데 정부는 해외에 천문학적인 원조 자금을 뿌리고 있다. 내 통장은 비어가는데 나라 돈은 1대1론이 뭐니 하면서 바다 건너로 펑펑 흘러가는 걸 두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박탈감, 그 배신감, 누군들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내 집은 무너지는데 남의 집 지붕을 고쳐주는 꼴이니까요. 자, 어른들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젊은 세대로 가볼게요. 이 대목이 진짜 마음 아픕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잘 산다. 우리도 귀에 못이 박이게 들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 도시에선 이 공식이 산산조각 났어요. 2025년 중국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만 15.8%, 많게는 17%를 넘었어요. 전체 실업률의 3배가 넘죠? 근데 이 숫자도 의심스러워요. 2023년에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치솟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통계 발표를 그냥 멈춰버렸어요. 성적이 나쁘니까 성적표를 안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실제론 30%, 40%일지도 몰라. 보여주기 싫다는 건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올여름에만 대졸자가 1200만 명 쏟아집니다. 1200만 명. 그런데 일자리는 없어요. 어렵게 취업해도 월급이 처참하죠. 중국 대졸 신입 평균 초봉이 한 달 6,050위안, 우리 돈 115만 원. 그것도 1년 전보다 겨우 1% 오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4년제 졸업생 열에 9이 초봉 190만 원도 못 넘는다는 거예요. 대도시 반값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는 수준이죠. 4년을, 아니 부모님까지 평생을 갈아 넣어 대학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라면 그 청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똑똑한 청년들이 어디로 가느냐? 충격적이게도 오토바이 위로 갑니다. 배달 라이더가 되는 거예요. 한 사례가 중국을 발칵 뒤집었어요. 39세 딩위안자오. 이 사람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칭화대 화학학사, 베이징대 에너지공학 석사,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생물학 박사, 거기에 옥스퍼드대 석사까지. 세계 최고 명문대 학위만 4개예요. 보통 사람은 평생 하나 따기도 벅찬 걸 4개나 가진 사람.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루 10시간씩 음식 배달입니다. 이력서 수십 통을 돌리고 면접을 10번 넘게 봤는데 전부 떨어졌대요. 결국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헬멧을 쓴 거죠. 그가 한 말이 또 가슴을 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 나쁜 직업이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박사 학위 4개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다독이듯 괜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짠하지 않나요? 중국 누리꾼들은 이 사연에 이렇게 한탄했어요. 대학 학위가 무의미해진 세상에서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나? 한 시대의 약속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더 기막힌 건 유명 허거 체인점 하이디라오가 한 짓이에요. 고학력자 배달원을 뽑는다면서 학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주겠다고 한 거예요. 박사 학위 있으면 배달비 더 준다는 거죠. 농담 같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박사 라이더, 석사 라이더가 도시거리를 누비는 시대. 누군가의 평생 노력이 배달비 몇 푼 더 받는 스펙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생들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 베이징대 졸업생의 66%가 대학원으로 도망쳐요. 취업이 안 되니까 일단 학교에 더 남는 거죠. 한마디로 취업유예. 석사 학위가 이젠 전문가의 증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최소 입장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석사를 따고 나와도 일자리는 없으니 학위만 인플레이션처럼 부풀어 오르고요. 그래도 취업이 안 된다는 게 이 청년들의 비명입니다.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퍼진 말이 탕핑탕핑이에요.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경쟁도, 야망도, 결혼도, 미래도 다 내려놓고 최소한으로만 살겠다는 선언. 한 청년은 한 달 단돈 4만 원으로 1년을 버틴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욕망을 꺼버린 거죠. 불을 끄듯이요. 그런데 최근엔 이 탕핑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등장했어요. 바로 주인간 슈렌츠입니다. 햇빛도 안 드는 좁은 방에서 밤낮이 뒤바뀐 채 미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쥐처럼 웅크려 사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불러요. 드러눕는다 해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젠 쥐처럼 숨어 산다로요. 표현 하나가 이렇게 바뀌는 데서 청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캄캄해졌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쥐라고 부르고 싶겠어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빛이 안 보이는 거죠. 여기에 AI까지 덮쳤어요. 2025년 상반기 대졸자 대상 구직 공고가 1년 전보다 22%나 줄었는데 그 배경에 AI와 자동화가 있다는 분석이에요. 주요 도시에선 이미 무인 배달 드론과 로봇이 사람 일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마지막으로 도망쳤던 피난처, 배달 일조차 이제 기계한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벽이 사방에서 좁혀 들어오는 방에 갇힌 기분, 그게 지금 중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임시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폭증했어요. 유연 고용 노동자가 2025년 2억 8천만 명, 올해는 3억 2천만 명에 육박할 거라는 추산이에요. 정규직을 못 구하니 다들 임시직으로 몰려드는데 거기도 사람이 넘치니 단가는 또 떨어지고 경쟁만 살벌해지는 악순환이죠. 일자리 저장소마저 메말라간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야? 맞아요. 있어요. 가장 높다는 선전이 월 2,360위안 안팎, 베이징이 2025년 9월부터 2,540위안으로 올랐죠. 우리 돈 45만 원 정도. 지방정부들이 내수 살리겠다며 찔끔찔끔 올리고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법은 있는데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중국 노동법 저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떼먹는 걸 명백히 금지하고 재정이 어려워도 한 달 안에 주라고 못 박아놨어요. 근데 현실은요, 6개월씩, 8개월씩 밀리고 시위하면 진압당하고 진실을 말하면 잡혀가요. 법전 속 글자랑 길바닥 현실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린들 그 돈을 제때 안 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종이 위에 숫자일 뿐인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곧 나아질 거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잠깐의 불경기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거든요. 부동산 거품이 꺼졌고 거기 기대 살던 지방정부 재정이 무너졌고 수출은 무역전쟁에 막혔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드러눕고 AI는 남은 일자리까지 빨아들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소비 침체, 청년 실업, 지방정부 부채 이 세 개의 위기가 동시에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만 터져도 큰일인데 세 개가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자, 물론 중국 정부도 손 놓고 있진 않아요. 내수 살리겠다, 소비 촉진하겠다, 최저임금 올리겠다, 카드를 꺼내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올지조차 모르는데 누가 지갑을 열겠어요? 불안하면 사람은 더 움켜쥐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소비하라고 외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거예요. 악순환의 쳇바퀴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자, 이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새벽 인력시장에서 오지 않는 트럭을 기다리다 빈손으로 돌아서던 그 남자, 담뱃불을 비벼 끄던 그 텅 빈 표정, 그리고 공장에 불을 지른 800형, 단돈 15만 원에 인생을 걸었다는 그 남자와 그를 영웅처럼 떠받든 사람들. 처음엔 그저 자극적인 사건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 그게 단순한 방화가 아니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건 한 사회 전체가 내지른 비명이었어요. 월급이 밀리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없고 법은 종이 위에만 있고
분노를 말하면 잡혀가는 세상. 그 답답함을 그 불길에 다 쏟아부은 거죠. 화려한 마천루 뒤에 가려진 진짜 중국. 하루 8위안, 한 달 400위안. 한 달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버티는 수억 명. 그것도 시골이 아니라 가장 빛난다는 도시 한복판에서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번쩍이는 중국과 그 그늘에서 숨죽여 우는 중국은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오지 않는 트럭을 기다리던 그 남자의 빈 표정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그 파장은 결국 우리한테도 닿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나라의 그늘진 얼굴을 계속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중국의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중국 인사이트 더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